네, 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사업가 조정자입니다. 네. 네. 날씨가 진짜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요. 오늘 제가 Y 메나텍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이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김태수 박사님께서 지난 송년 모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일단 우리가 위기를 한번 겪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앞으로 경제 불안과 함께 이 기후변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어떤 변수로 위기로 다가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경기 불안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이제는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친환경으로 이 지구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변화가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23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이 책의 김광석 교수인데요. 이분의 이 첫 마디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2023년 모두가 가난해진대요. 이거는 개인을 비롯해서 기업과 정부가 다 가난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조금 보고 강의도 듣고 해보니까 이해가 됐었어요. 일단 지금 2022년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래요. 그냥 둔화랍니다. 둔화. 경기 둔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로 아직까지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못 느낀대요. 일반 개인들이.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이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이 경기 불황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거의 다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내 비용 부담이 엄청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물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계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2023년이래요. 그래서 2023년은 물가도 더 올라갈 거고 금리도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감이 이제 2023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이라는 부분들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 이분이 이제 그 대기업 그룹의 경영 전략 회의에 뭐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그룹들이 어떤 그 일들이 있을까, 자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A, B, C라는 이런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올해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할까요? 라고 이게 경영 전략 회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의 경영 전략 회의에서는 어떤 분야를 없앨 것인가라는, 줄이고 없앨 것인가라는 것을 이게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이후에 새로운 채용을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실직을 해야 되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감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2023년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지금 줄이는 작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부의 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채권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채권을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채권을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정부가 일을 하는데, 채권을 내놓으면은 과거에는 채권을 안 사고 남는 비율이 한 1%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채권을 사지 않고 남는 비율이 거의 14%까지는 올라왔는데, 올해 9월 달부터는 아예 정부가 채권이 지금 얼마만큼 판매가 되고 얼마만큼 남았는가를 공시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 숨겨놔가지고 이분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숨기는지 모르겠다고. 오픈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무너무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찾는 게 너무 어렵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채권이 판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빚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 정부도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지금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2023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나 오늘 철부지를 오늘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철부지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요. 철, 때, 기후, 철 따라 우리 한다는 그 철이 철인 거예요. 이게 저는 철이 철분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절을 얘기하는 그 철이래요. 이게 부지라는 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철부지라는 게 계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계절을 모르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 완전 망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철부지처럼 투자도 하고 뭔가를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철에 따라서 농사를 짓듯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정말 많은 공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말 철부지가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철부지가 철을 따라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2020년 12월 20일 어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이 우리나라 민간 빚이 3,593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GDP의 2배가 지금 넘어섰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 한 가지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불안 지수가 2달째 위기 단계에 지금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장 속에서 여러 자영업자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73세까지 일하고 싶지만 정작 떠나는 것은 49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55세에서 79세 이 고령층에서 본인들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68% 거의 70%는 아직 이 나이대 79세까지는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5세 이상의 진료비가 굉장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약에 의존하고 진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비용이지만은요, 아까 정부가 가난해진다라고 했어요. 지금 의료보험 혜택이 아마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면 개인 부담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개인 부담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아파도 진짜 아파도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의 비용 부담 때문에 내가 병원을 못 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의료 현실, 내가 진짜 내 몸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는 내 그 의료 비용 부담 때문에라도 내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그냥 어렵다고만 하고 우리가 손 내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대안하는 다른 제가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한번 할게요. 이 뭐죠? 이 차가 테슬라죠. 테슬라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룹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다른 스타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저도 자동차 회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테슬라가 이 테슬라 모터스라는 거를 뺐어요. 회사 이름에. 이게 자동차를 뺐어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미션을 발표를 했거든요. 테슬라의 미션이 뭐냐면 지구의 지속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뭐냐면 기후변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기후라는 이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화석 연료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친환경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인 이 테슬라의 미션으로 이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라루프인데요. 솔라루프가 이 지붕이죠. 태양열 그 광을 이용한 그 지붕인데요. 이 솔라루프가 집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도 이제 솔라루프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제는 충전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를 전기 충전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전기 충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솔라루프를 통해서 태양을 받으면 열을 그 햇빛을 받으면서 자연적으로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태양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태양을 이용한 그 패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지붕 위에다가 그 태양을 그 열을 받는 그 빛을 받는 패널이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보기 싫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이 많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어서 그걸 안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는 여기를 그걸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지붕 자체를 그 패널과 함께 같이 엮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리콘 재질로. 그래서 다른 일반 지붕들보다 충격에 돌이 떨어지든 우박이 떨어지든 뭔가가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을 이겨내는 힘이 이 테슬라의 이 솔라루프가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예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내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라루프 같은 경우는 태양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이 안 나는 날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파워월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집에 이렇게 파워월을 설치를 하게 되면 최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기후 상황에서도 이 전력을 저장했다가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요, 메가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메가팩. 이거는 아까 그 루프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라든지 또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메가팩은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발전소 하나에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메가팩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텍사스에 이미 메가팩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호주에 전 세계 최대의 메가팩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발전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내가 이동이 가능한 곳에, 설치가 가능한 곳에 뭐 주변 사람들하고 뭐 이런 그 갈등도 생기지 않으면서, 이러면서 이 메가팩을 이동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곳에 설치되면 그냥 그곳에만, 그 주변만 이런 전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에너지를 본인들이 주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테슬라가 왜 이 에너지 산업에 이렇게 열을 내고 있냐면요, 자동차를 가지고 본인들이 시장의 규모, 시장의 파이를, 테슬라가 가질 시장의 파이를 80빌리언, 100조를 본대요. 100조. 100조를 본인들의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게 테슬라의 자동차 시장의 본인들의 어떤 시장의 규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팩은 1000조래요. 1000조. 이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이 1000조의 본인들의 시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판매를 해서 시장의 규모를 가지는 것은 100조의 시장이지만,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시장을 확대를 하는 부분들은 1000조, 자동차보다 10배가 넘은 1000조의 시장을 보고 이 에너지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게 테슬라의 빅픽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스를 뺀 이유가 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테슬라의 빅픽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현장 속에서 테슬라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테슬라보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비전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속적인 연간 성장세, 그리고 견실한 현금 흐름, 투자 자본 대비 고수익,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갖춘 산업을 지금 미래의 산업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비즈니스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어떤 산업 구조,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변해갈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라는 거 할 때 메나텍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메나텍이라는 회사는요, 트랜스폼 유어 라이프, 내 삶을 정말 완전히 바꿔주는 게 저희 메나텍의 슬로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메나텍을 많은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 회사, 건강을 통해서 내가 재정을 조금 자유롭게 가져간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메나텍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자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자유. 내가 건강과 재정과 시간의 자유가 있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건가? 이게 진짜 자유잖아요. 그 진짜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제가 지금은 한 반쯤 왔다라고 생각해요. 저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감이 오는 거죠. 제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라는 부분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느낌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나테크는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기술을 저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체의 신비입니다. 인체의 신비. 저희는 이때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또 80년 가까이 생활해 오면서 정말 이런 하루에도 11번씩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베었을 때 그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지해서 재생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도 제가 뭐를 하다가 종이에 A4 용지에 손을 살짝 비었어요. 굉장히 따가웠거든요. 근데 그냥 아우 따가워 이러면서 그냥 꾹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 상처가 났었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을 때 제가 어제 서울에서 오랜만에 우리 그 이명자 사장님 그 센터에서 홈파티를 하면서 정말 진수성찬으로 어마무시 먹었어요. 예,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그냥 저는 맛있어서 먹었지만 거기 고구마 줄거리, 그 다음에 멸치, 명태 말린 걸 코다리 찜, 아무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요. 저 그거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 영양을 내 몸이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 고민 안 하고 그냥 맛있어서 막 먹었거든요. 근데 내 몸은 어제 제가 그 한 끼를 먹었어요. 집에 와서도 저녁을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한 끼를 먹었는데도 지금 멀쩡해요. 많은 영양들이 제 몸속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제 에너지를 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장 필터는 내보내야 할 분자와 재흡수해야 될 분자를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거죠. 나는 그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몸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연적인 이런 무조건적인 기능을 굉장히 정교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조성물이라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라는
현대 식생활로 섭취가 어려운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량의 다당체 성분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메나테크만의 특허 조성물이 이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 아이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템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몸은 60조 개 정도의 세포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되어 있죠. 그 세포가 이렇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포에 손상이 생기면서 세포가 그 모양과 기능이 변질되면서 점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게 하면서 질병의 상태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포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게 그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이 당사슬의 구성 성분이 바로 이 8가지의 성분이고요. 이 8가지의 성분은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데 식물에서 유래된 탄수화물로서 면역 탄수화물, 특수 탄수화물로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면역 당사슬,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이 얘가 단백질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인지 구별, 커뮤니케이션, 또 면역이라는 우리 몸의 그 무조건적인 기능, 제가 인체의 신비에 말씀드렸던 그 무조건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 당사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이 8가지 성분이 다 빼곡하게 있어야지, 또 정말 내가 아주 건강하려고 하면 이 세포 한 개당의 당사슬의 숫자가 10만 개는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웰빙한 이 상태로 가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다 3, 4만 개밖에 없는 반건강의 상태로 가고 있더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이게 점점 모자라게 되니까 질병의 상태에 가고 의료비의 지출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당사슬을 글리코 영양소를 채워줌으로 해서 이 당사슬이 빼곡하게 되면 이젠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고 또 병원을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라도 국가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진짜 범국민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그 8가지 당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 8가지를 엠브루토스 라이프로 가는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이거를 특허로 독점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허 자료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셨겠지만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특허 자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특허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본 발명의 당 영양소 함유 식품 보조제는 상기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본 발명의 식품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료력을 가질 수 있는 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했는데 내 자연 치유력, 내 인체의 신비에 나와 있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무조건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내 몸이 스스로 이런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특허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엘빈 토플러 너무나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보면은 앞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진 그 영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글리코 영양소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 먹지 않는 그런 식물에 있는 영양들을 빼놓은 거지 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그 글리코믹스, 글라이코 사이언스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미국에서는요,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학 참고서에 이 당사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당과학을 고등학교나 대학원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SAT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험에서도 나오고 의과대학, 특별히 의과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나테크는 글리코 영양소를 독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진짜 세상에 없던 기술 식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메나테크는요, 제일 첫 번째가요, 메나테크는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다라고 제일 처음에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고 해결하는 미션을 회원들의 소비를 통해 이루어가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줄에 우리 회사의 모든 정체성이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의학 대체 웰리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메나테크 회사는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7년도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단합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보였던 그 특허를 무효화라는 원천 특허 무효 소송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무효 소송에 있어서 저희가 다 승소 판결을 했던 이 내용까지 여기에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요, 연구개발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다른 회사들처럼 어떤 회사에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유통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연구만 해서 유통은 다른 데 맡기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흔들리지 않는 회사. 그래서 회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끝까지 정체성을 살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가 메나테크라는 그런 회사고요. 이렇게 최첨단 실험 연구소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나텍은요, 지금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비즈니스 자체도 글로벌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로 나가는 있지만 개개인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글로벌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이성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인하자마자 미국 LA에 미국 시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해선 사장님, 지금 PD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해선 사장님은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장도 개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1호 사업자 정재만 사장님께서 태국을 개척하면서 태국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유해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리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네시아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우리의 팀의 힘에 의해서,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메나테크가 기회로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메나텍이라는 회사는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장이라는 의미는 아마 나스닥 상장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크신 걸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나게 처음부터 그 부모님들이 조부모 세대부터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벤처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이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는요, 그 조부모 세대의 그 복리로 투자하는 이 저축된 금액들을 자녀 때에 주는 게 아니라 손자 때에 준대요. 그 손자가 나중에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연구를 할 때 그때 투자 비용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들은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회사를, 그런 벤처 기업들을 만들어낸 게 그들이 굉장히 최고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스닥 상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대단한 의미인데, 저희 회사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MIT 공대에서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이 그 리뷰지에서 앞으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했을 때, 그때 지금 저희가 태양에너지,
제가 조금 전에 테슬라 에너지, 태양 에너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벌써 태양 에너지에 대한 것과 메카트로닉스, 자율 자동차에 대한 것과 양자, 와이파이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때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2030년 정도에까지 이 모든 변화의 그 시기에 대한 거를 이때 벌써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글리코 믹스 분야가 여기에 발표가 되고요. 이 발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특허 분쟁 소송을 냈었던 근거가 됐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특허 분쟁 소송 당시에 이 사이언스지에는 저희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 글리코 믹스, 글리코 바이올로지라는 이 여기에 대한 주인은 누구냐라는 그런 그 내용을 쓰면서 메나테크의 엠브루토스를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저희 회사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사이언스지였던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회사가 2007년도부터 이 특허 분쟁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2008년도에 왔잖아요. 전 세계가 다시, 그때가 사실 경제 위기였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경제 위기였는데, 이때도 이 골드만삭스는 저희 회사에 투자를 거두지 않았고요. 그대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속했던 겁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회사고 얼마나 진짜 함께 해야 할 회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G-SAB이라고 하는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에서는요, 우리는 메나테크를 지킬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메나테크를 지키지 못하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함께 저희 제품과 각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마음 놓고 메나테크의 제품을 먹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치경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뿌듯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회사가 얼마만큼 이렇게 그 사회와 또 그런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런 가치 경영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저희가 또 저희 회사가 받은 거죠. 예, 일하기 좋은 기업.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 상이. 전 세계에 거의 한 3만 개 이상의 회사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기 좋은 그 회사의 그 팩트를 가지고 주는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저희는 정말 좋은 회사는요, 내부 고객을 우대하는 회사거든요. 내부 고객을. 제가 그 작년에 그 이디야라는 커피 회사 있잖아요. 그 문창기 그 대표인데요. 그분이 그 하는 그 특강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었던 게 뭐였냐면요, 그분이 자기 직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바라보고 밖에 있는 그냥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본 게 아니라 본인의 직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보고 그들을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거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디야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내부 고객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최우선으로 뭔가를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상은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최우선을 해줬을 때 이런 상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저희가 정말 가치 경영을 하는 저희 회사가 너무 감사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M5M, 아까 서두에 위키백과에 나왔던 전 세계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 게 바로 M5M입니다. 미션 5 밀리언. 저희 회사의 미션이죠. 테슬라의 미션이 아까 대체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가는 부분이지만 저희 회사의 미션은 이 M5M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영양 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통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의 흐름만 제대로만 안다면 앞으로의 변화될 세상에 대한, 아까 철부지 말씀드렸잖아요. 김광석 교수가 그 철부지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게 바로 요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철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판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꾸 실패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유통의 흐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만 좀 안다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유통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기존의 유통이 이 1차 유통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내면 광고를 하고요,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유통의 마진이 거의 60% 이상이에요. 유통의 마진이 이 최소가 60%예요. 그 서울에 지금 새로 나오는 약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약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약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그 매약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게 건강기능 식품들 판매잖아요. 그냥 뭐 누가 오메가3 하나 사가고 뭐 철분제 사가고 막 사가잖아요. 그랬을 때 거의 50%에서 60%가 남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소매가 그런데 중간에 또 도매상이 있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통의 마진은 거의 한 80~9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유통의 마진이라는 것은 적게 잡아서 6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점점 변하는 거죠. 우리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집집마다 이제 자가용이 생기고 냉장고도 대형 냉장고가 생기고 카드도 생기고 하면서 대형 할인 매장을 97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저도 소비자로서 좋았어요. 왜? 제가 여기 소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이주일치를 막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냉동고에 넣고 하면서 뭐 일주일, 이주일 먹고 또 가서 사고 했었던 거예요. 카드 결제하면서. 근데 이 소비는 내가 싸게는 샀지만 그래도 그냥 소비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인터넷 홈쇼핑이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인터넷 홈쇼핑이 생기는 것도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TV 채널 수가 다양해져야 되고요. 칼라 TV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택배가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으로 제품 구매하는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고 내가 힘들어서 낑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쇼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차, 2차, 3차의 방향으로 유통이 흘러가고 있지만 1차, 2차, 3차는 다 내가 소비가 그냥 소비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개개인들이 더 똑똑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트렌드, 개개인들이 아주 작은 소수의 개인들이 이젠 똑똑해지면서 왜 이 유통의 마진을 대기업만 가져가지? 왜 이들이 만들어낸 것만 우리가 써야 되지? 나도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도 이런 입소문 낸 거에 대해서 나도 소득을 받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개인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최소한 국민 소득이 3만 불 정도는 돼야 된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려고 하면.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 나라가 3만 불 넘었잖아요. 이제 의식 수준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직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회사로부터 내가 직접적으로
이 유통의 단계를 줄이고 그 줄여진 유통의 마진을 소개한, 내가 입소문을 많이 낸 그 사람들이 그 본인의 역할만큼 이걸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유통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메나텍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지금 얘기할 때 반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꾸준히 여기서 남아서 계속 일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들이 말만 건네니까 그냥 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이제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상한 유통이 아니라 정말 가장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때 이제서 사람들이 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유통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마케팅은요, 무점포 무자본으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아이를 교육을 시킬 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할 때 늘 봉급 생활자들만 생활했어요. 남들과 같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입을 위해 스스로 고용하는 셀프 인플로이, 변호사나 의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인플로이나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 내 소득이 끊기는 게 바로 이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진짜 자산을 만들어서 내가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로 본다면은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아까 유통의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이 비즈니스 자유를, 진짜 돈의 흐름이 가는 시스템 소득이 있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오너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부터 여기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셀프 인플로이처럼 일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점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에게 어느 순간 시스템적으로 올라오는 소득이 조금씩 그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아, 진짜 자유라는 부분들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쯤 이제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자산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실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산업이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 정말 다가올 미래인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함께 결합을 하게 되면 빅뱅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 그 대학 동기 그 언니가 상을 당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연세를 보니까 만 101세였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이제 102세죠? 뭐 며칠만 더 있었으면 103세가 될 뻔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가서 문상을 가서 언니 그래서 호상이다 그치? 그랬거든요. 제가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내 연세 많으신데 호상이네요 그랬더니 그렇나 이러면서 근데 좀 아쉽다 이러는 거예요. 잘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00세 이상은 내가 충분히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건강하게 자녀들에게 그냥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누구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의료비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그
그 비용 부담이 또 나에게 리스크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는 것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차피 건강 지킬 거, 내가 소비가 소득으로 되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때 빅뱅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나테크는요, 너무 감사한데요. 어떻게 내가 재정의 자유를 좀 얻을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메나테크는요, 이 보상 플랜이 석세스 어워드상을 받았습니다. 이 석세스 어워드상은요, 그냥 해마다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저기 주는 상이 아니에요. 제대로 여기에 갖춰졌을 때 주는 상이 석세스 어워드 상이에요. 저희가 이 석세스 어워드 상을 수상 이유가 투명성, 정직성, 관대함이에요. 투명한 건 뭐 너무 잘 알죠, 저희가. 예. 저희는 저희 그 보상을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다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투명하고요. 그게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게 바로 저희 그 회사의 보상 플랜입니다. 저희 보상 플랜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브랜드 체인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제품들을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메나테크를 오랫동안 이제 그 경험하신 분들은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요, 다른 회사 제품들을 못 써요. 못 써. 찝찝해서 못 써요. 얼마 전에 누가 진짜 명품 화장품을 하나를 주는데요. 남들은 그게 조그만 게 몇십만 원을 하기 때문에 살려고 눈이 벌겋는데요. 저는 그걸 받았는데 안 기쁜 거예요, 절대로. 이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들이 어떤 화학 성분과 어떤 나쁜 성분들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쓰지를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 주는 것도 찝찝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나는 안 쓰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쓰레기 정리하듯이 그냥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도 못 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병이 있어요, 저희가 좀. 예,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 먹는 거, 커피부터 시작해서요, 화장품, 그다음에 바디용품, 모든 부분들이 꼼꼼히 따져봤을 때 정말 명품. 온 가족이 안심하고 신생아, 갓난아기, 임산부조차도 모두가 그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 명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메나테크 소득은요, 매출을 일으켰을 때, 초기에는 매출로 인해서 소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제가 건강해지니까 저희 남편을 시켰고요. 저희 남편을 시키고 또 저희 남편이 정록 색약이 좋아지니까 또 막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클린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물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건강해졌어요? 왜 그렇게 예뻐졌어요?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이러면서 그들이 또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매출로 인한 이걸로 제가 소득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요, 이 매출 초기 사업자들을 위해서 매출이 일어났을 때 주는 소득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점점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서 리더십으로 발생되는 그 소득이 또 생기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로 인한 것보다는 이 리더십과 인정의 보너스로 오는 게 저희는 정말 많은 거죠. 이게 진정한 이제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풀 보너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저희 회사가 얼마만큼 저희 회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보여주는가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매출의 1.5%를 기금화시켜서요,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도록 직접적으로 노력한 브론즈 PD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지분별로 나누어 주는 게 바로 이 글로벌 풀 보너스예요. 주식의 배당금처럼 저희가 주주가 된 거죠. 주주가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매달 이 글로벌 풀 보너스를 저는 메나텍의 배당금을 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랭크업 보너스, 이런 식으로 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너스는요, 저희가 마케팅을 처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 그룹에서는요, 1위를 가장 중요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1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1위를 내가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실버 1위가 되면은요, 1위를 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약 소득이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버 1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실버 1위로 성장시키면 내가 골드 1위가 되는 거예요. 골드 1위가 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은요, 직장 생활 기본적인 급여 정도 같아요. 그 알바를 충분히 많이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저 정도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마케팅을 이해를 하고 저희 지원그룹이 가지고 있는 TLP 컨텐츠를 활용하면 이 골드 1위가 1년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성공자 관문이 PD인데요. PD는 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이 마케팅을 또 이해를 하고 내 파트너들을 이렇게 도왔을 때 내가 PD가 되면은요, 이게 한 그 회사의 평균이에요. 회사가 좀 통계를 내니까 평균 3년 7개월이 되니까 PD를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회사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PD를 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내 파트너들을 도와서 이들이 PD가 되게 도와주면 내가 브론즈 PD가 되는 거예요. 브론즈 PD가 되면 한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풀 보너스도 해당이 되고요. 회사가 평균을 내보니까 5년 2개월을 하니까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실버 PD. 실버 PD를 저희는 진짜 로얄 패밀리라고 얘기를 해요. 실버 PD는 좌우에 리더가 탄탄하게 세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더를 통해서 또 리더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진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나가기 때문에 실버 PD를 저희가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거를 떠나서 저희가 이 글로벌 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평균 5년 2개월의 브론즈 PD라는 부분들을 볼 때 연봉으로 보면 1억이에요. 어떤 회사를 다녀서 내가 5년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내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보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얼마를 버느냐라는 것보다 이 소득이 어떻게 만들어진 소득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가 됐던 내용이죠. 직접 판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10개 회사 중에 상위 10개 회사예요. 상위 10개 회사 중에서 메나테크가 매출 순위로는 9위를 했습니다. 매출 순위로 9위를 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소득 구간이 나와 있거든요. 1억 이상, 1억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그럼 요 구간이 아까 골드 ED를 한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인데 여기를 보시면 다른 회사들은 0.3% 이렇는데 저희는 1.2%예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아까 실버 ED 정도가 되겠죠. 실버 ED면 한 월 100만 원 이상 정도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들 0.6, 0.5 이런 저희가 2.6%예요.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50만 원 미만 2만 원 초과가 다른 회사가 거의 90% 가까운데 저희가 49%, 50% 정도예요. 뭐냐면 소득의 구간으로 볼 때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노력을 했을 때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어느 정도의 월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다 가능한 게 얼마든지 내가 지금 플랜 A를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이 소득 구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테슬라가 자동차가 100조 달러의 시장을 바라보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솔라루프라는 그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시장 점유율을 1000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헬스케어 시장이 1경 3000조 원이에요. 1경 3000조. 계산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헬스케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을 저희가 TLP라는 이 컨텐츠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김태수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메나테크가 100조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아주 적게 잡아서 100조만. 100조라고 하는 거는요, 테슬라가 본인들의 그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100조를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저희 메나테크가 이 그 헬스케어 시장 속에서 우리 메나테크가 차지할 시장을 100조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거죠. TLP라는 컨텐츠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TLP 컨텐츠는요, 쉽고 빠르고 그리고 확실하게 건강과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도 건강과 재정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 플랜. 서울에 이성자 사장님 계시잖아요. 80이신데도요, 에너지가 나와서 그 중간에 이번에 올해에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이빨을 16개를 한꺼번에 다 뺐어요. 그 임플란트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도 사장님, 나는요 에너지가 너무 나요 이러면서 완전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메나테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게 삶이 완전 달라지는 게 그게 TLP라는 컨텐츠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미 행복은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그들에 맞는 건강을 위한 이런 솔루션을 또 제공해 주면은요, 저희들에게 재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ED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TLP 컨텐츠를 가지고 ED를 내가 해내는 이 경험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다운에 2명을 실버 디렉을 만드는 이 경험치가 바로 스타트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테드를 했을 때 이게 소득 구간을 말씀드렸고요. 이 테드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가 그대로 복제를 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지금은 몇십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되지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정지만 사장님이 월 소득 1억이잖아요. 재작년인가 1억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지금 태국 시장하고 엄청나게 지금 더 매출이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몇십만 원에 50만 원, 60만 원이라는 부분들을 보이지만은 이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비전을 얼마만큼 크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소득의 수준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TLP를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올해 이제 테드 300을 달성하는 게 저희 그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테드가 되고 실버 디렉 2명 만드는 그 테드가 되고 또 내가 테드가 되어서 내 다운의 실버 디렉을 또 테드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무한 반복만 하면 내가 이 100조 시장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그 메나텍을 얘기를 하면서 그 자유라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두바이를 가서 지내면서 참 편하다, 참 행복하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 좋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비전도 많이 봤죠. 저 서두에 제가 김태수 박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했고 그게 경제 불황을 넘어서 기후 변화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안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테슬라가 그 빅피처를 그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 빅피처를 그리시고요. 진짜 내가 건강과 재정과 시간에 진짜 자유로가 주어진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꿈을 꾸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메나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저희 지원 그룹 꿈이 현실이 되는 지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선물해 줄 수 있고요. 함께 모두가 자유로운 곳에서 또 자유로운 그런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